just for you. Welcome to my world. 오래간만에 제가 농지연금을 받을 수도 있고 개발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을 한 두 개 골랐습니다. 따라서 농지연금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게끔 되면 농지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이 만 60세 이상이 되지 농지연금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농 경력은 5년 이상일 것인데 5년이 한꺼번이 아니라 2년 했다가 또 쉬었다가 1년 했다가 또 쉬었다가 2년 해서 총 영농 경력이 5년 이상만 되면 농지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상 농지는 현재 내가 소유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어야지 됩니다. 제외 농지 있습니다. 제외 농지. 불법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농지는 연금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과 같이 소유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 계획이 쓰여져 있는 경우는 되지 않습니다. 즉 개발 계획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예전에 일종 일반 주거지역 이런 거는 개발 계획이 쓰여져 있는 겁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렇게 세져 있는 것은 농지연금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018년 1월 1일 이후에 경매 및 공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람은 농지연금 대상이 안 되는데 조건은 2년 이상, 다시 말하면 농지를 5년 동안 경영을 했더라도 내가 연금을 신청하는 거를 2018년 이후에 경매나 공매로 샀다고 했을 때는 2년을 직접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있어야지만이 연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2018년 이전에 산 건 괜찮은데 2018년 이후에 내가 농지를 사갖고 연금을 신청하려면은 반드시 내가 연금 신청하는 농지에 2년 이상 농사를 지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있어야지 연금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보면 농작업을 위한 농기계의 진출입이 어려운 농지는 연금이 안 된다는 얘기. 예를 들어서 답이 있는데 답이 다른 답이 가운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면 그런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면 앞에 있는 농사를 짓는 사람 보고 당신 언제 모내기 할 거예요? 그러면 언제 할 거다 하면 그 전에는 모내기 하고 그 다음에 추수 언제 할 겁니다. 그러면 언제 할 겁니다. 그 후에 추수를 하고 그 다음에 끝까지 들어가고 이런 경우에 있는데 이렇게 농기가 직접 들어가기 어려운 농지는 연금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건축법상 도로는 없어도 되지만은 농기계 출입은 자유로울 수 있어야지 연금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연금은 얼마로 계산이 되느냐? 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평가의 90%를 내가 회기를 해서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공시지가로 신청하는 것보다 감정평가로 신청할 수가 있는데 감정평가가 국내의 감정평가나 그걸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금을 신청한다고 할 때 감정평가를 하겠다면 그 당시에 또 감정평가를 새로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 감정가와 내가 연금을 신청하는 경매 감정 가격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격이 10% 이상 차이가 나지는 않기 때문에 최소한 또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경매 감정 가격의 80% 정도까지는 내가 연금을 그 가격으로 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정도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기 농작업을 위한 농기구가 진출이 어려운 농지 이래 돼 있다니까. 예. 그 보통 이래 경기가 못 들어간다면 안 된다는 얘기죠. 경기가 들어갈 수 없는 경우. 조금 아까 말씀드린 탭이 있는데 다 이거 가운데 있는 다 눈이고 눈만 있으면 얘기죠. 그런데 된다. 안 된다. 그런 대체적으로 뭐 약간 길 같은 게 조금 있어야 되는 게. 농기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선악 농로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건축법상 도로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농기가 들어갈 수 있는 건 확보가 돼야지 된다는 뜻입니다.
제1002개 2024 381인데 저는 이거를 농지연금으로 신청을 해도 되고 개발을 해서 팔아도 되는데 제 천에 인구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아무걸 모르는 이게 도로변에 붙어 있다고 해갖고 무조건 건축허가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잘 매매가 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일단은 연금으로 신청한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해도 좋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보면 지목이 전일로 1625평입니다.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102,500원인데 최저가가 지금 28,836원까지 하락을 했으니까 공시지가보다 더 가격이 하락한 겁니다. 공시지가의 총 금액으로 따지면은 1억 7,400인데 지금 현재 얼마까지 떨어졌죠? 1억 5,400이죠. 다시 말하면 공시지가 정도로 낙찰을 받아도 되지 않는가 제 생각이에요. 자, 맨 물건이 어떤 물건인가 보시게끔 되면 여기 보면 계획관리지역의 전이죠. 전인데 이렇게 보면 2차선 도로가 있죠. 2차선 도로변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건데 우리 보면 물건번호 1번, 2번 나는데 이건 아니고 우리 이것만입니다. 그러니까 2차선 대내변 옆에 붙어 있는 이 밭입니다. 사실은 인구만 유동성이 있다면 창고를 줘도 되고 뭐를 해도 되는 그렇게 2차선 도로변 옆에 있기 때문에 뭘 해도 되는 그런 거고 여기 주택을 줘도 되고 도로변 옆이다 보니까 건물을 줘도 되고 이럴 수 있는 땅인데 그만큼 사람의 유동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다 보니까 재체이다 보니까 사람 유동성이 없다 보고 나중에 변화가 있다 때는 건물을 지을 수도 있겠지만은 현재는 그냥 연금으로 내가 농사를 지면서 연금으로 신청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투자해도 되지 않냐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마을 해관도 있고 여기 보면 그 옆에 노인정도 있고 해서 마을이 근처가 어느 정도 돼 있는 2차선 대내변 옆에 있는 겁니다. 용도 지역도 뭘로 돼 있죠? 계획관리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2차선 대내변 옆에 이렇게 밭이 있죠? 그러니까 위치로서는 상당히 좋은 겁니다. 좋지만은 인구의 유동성이 없을 때는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점유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때는 그 효과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 않나 이런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공시지가 이하로 떨어졌으니까 투자해볼 만하지 않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권리 분석을 보게끔 되면 자 여기 보시면 기준권리가 있고 기준권리보다 앞서 있는 소유권 이전만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죠. 이게 임의 경매에서 3억 1,100만 원을 신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점유하고 있는 사람도 없고 압류나 가등기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텀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준권리 설정만 있기 때문에 권리 분석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농지인 겁니다. 인삼밭 같지는 않고요. 인삼밭이면 이렇게 이렇게 망을 쳐졌었는데 망 쳐져 있지 않습니다. 금주동 근저가 인삼협동조합